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수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125회 서술형, 토질매 기초기술사 서술형 3교시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 그림이 나왔냐면요. 제가 한참 동안 3번까지 설명했는데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20분을 이제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부터. 그래서 해상공사에서 호환제체를 이제 축조하기 위한 강제치환공법의 설계와 시공상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환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치환공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굴착치환, 폭파치환, 그런, 파괴치환, 강제치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러한 그 개요를 적어 주시겠죠. 문제 1번을 적어 주시고, 문제 1번 이제 해상공사에 이제 호환제체, 그 다음에 강제치환공법, 설계 시공시 문제점,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자, 요렇게 먼저 나오시면요. 나오면, 일단은 이제 대제목 1번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제목 1번이 답이 있고, 1번 이제 개요를 쓰시잖아요. 개요를 쓰시고, 1번, 2번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게 1cm 띄시고, 요번에도 1cm 이렇게 띄신다고, 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개념도까지는 이제 알고 있다. 개념도까지는 이제 그렸고, 3번이 이제 들어갈 때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해상공사의 어떤 그 해안공사죠. 해안공사. 제한제체 파괴 강제 치환공법의 설계 시공시 문제점. 요게 3번입니다. 3번이고 해결 방안이 이제 4번.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제 5번에다 적어 주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러한 구도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줄줄줄줄 이제 그 관연도 기출 문제 풀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내용을 계속 갖고 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를 쉬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적어 주셔야지 이게 시간에 한 문제당 25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그래서 25분 내에 적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 쉬면 그때 5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습이 중요하다. 연습이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이제 강제치환공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강제치환공법, 호환제체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관연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착치환도 있고요. 굴착치환도 있을 거고, 폭파치환, 강제치환. 치환공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강제치환에 대한 부분이에요. 강제치환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토공법을 이용해서 성토화 중에 의해서 강제치환을 할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호환제체의 성토에 대한 하중에 의한 강제치환이 있는데, 계측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강제 치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심도 선정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적절하게 잘 선정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개요를 이제 쓰시고요. 개념도는 이제 어떤 성토에 대한 이런 개념도가 있을 겁니다. 평토에 대한 개념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물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성토 치환이 된 요 치환 깊이, 요 D를 이제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가 작용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극한 지지력, 요것이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 QU가. QU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그 어떤 깊이에 따라서 어떤 CU 값, C0 값이 있는데, 요 값은, CU 값이 C0분의 뭐 KZ로 나타낸다. 심도에 따라서 어떤 그 변화되는 강도가 이제, 지방 강도가 증가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이제 전체, 높이, 전체를 이제 요 성톡으로 한다면, 여기는 이제 물에 대한 그 수중에 대한 그런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토에 의한 강제 치환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장비 하중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어떤 용기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성토의 깊이의 어떤 6분의 1 정도가 적당하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융기되고 이제 유실되는 부분, 융기되고 유실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감마 T가 되고요. 요 부분이 이제 감마 서브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브. 자, 그래서 포화되어 있거나요, 감마 서브에 대한 부분, 감마 T하고, 그래서 성토하중에 대한 강제 치환이 있는데, 요거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강제 치환 공법의 설계시 공시 이제 문제점이 뭐 있는지, 이렇게 이제 1번 대제목 1번에 이제 설계시 문제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소제목 1번, 뭐 소제목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는 이제 3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래서 요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제목, 그러니까 중제목 2번에 이제 시공시 문제점을 또 적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뭐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 그려주시고, 어떤 내용을 적어주시고, 또 어떤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3페이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3페이지가요. 3페이지가 이제 4번, 대제목 4번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 어떤 스타일이, 3페이지에 이제 대제목 4번이 들어가고, 시공시 문제점이 이제 들어가지고, 중제목 1번. 그래서 1번, 2번, 뭐 3번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또 뭐 1번, 2번, 이거 잘못됐네요. 2번이 있다고 한 다음에 1번, 뭐 2번, 뭐 3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뭐 3번 이럴 수 있고, 뭐 그래프 그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시 문제점이 됐다면 이제 자, 시공시 문제점은 참 이게 2번이 되겠죠. 중제목 2번이 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4번이 이제 해결 방안이 되겠죠. 해결 방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제목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어떤 4번이나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림 그려주고요. 그림은 이제 그려준다. 그래서 그림은 이제 그림하고 도표는 3개 이상 페이지당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3페이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3.5페이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네 페이지 쪽에 대해서는 4페이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결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 자, 5번 결론이 들어가서 어떤 그 피시본, 이게 아니죠.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피시본. 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뭐 대책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강제치환 공법의 해결 방안은 이제 뭐
어떤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설계시 문제점이 있을 거고, 시공시 문제점, 대표적인 거. 그래서 해결 방안 이렇게 적어주시고, 설계시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 이렇게 적어주시면 또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 해주시고, 두 칸 떼주시고, 자, 끝을 여기다 적어주셨으면 요거까지 포함됩니다. 끝을 여기다 적어주셨다면 여기까지 해서 끝을 내시고, 여기선 두 칸을 뜨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2번이 이제 들어갑니다. 문제 2번. 자, 요런 식의 패턴으로 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굴착 파괴, 강제 치환이 있는데, 방파제나 암벽과 같은 일반적인 항만 구조물, 해상 풍력 구조물, 부유식 구조물,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인공섬, 횡방향 파랑, 하중, 그리고 중력식 구조물, 지질 특성상 이제 연약 지반, 대구경 샌드 컴팩션 파일을 압입 조성해서 강제적으로 다져지는 그런 모래로 연약 지반을 치환한다거나, 사질 점성토 유기질토예요. 그래서 강제 치환 공법이라 하면 이제 지반의 극한 지지력 이상의 과대 하중을 가해서 연약층 하부로 밀어넣고 주위 지반을 융기시켜 지반의 강도 증가를 도모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깊이는 통상적으로 극한 지지력과 지중 응력 값이 평형을 이루는 그러한 심도를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도는요, 계측관리, 층별 치막의 토합계, 경사계, 간극수학계, 치마판, 쌍곡선법이나 여러가지 역해석, 백어널리시스 이런 것도 있겠고요. 강제 치환 공법의 설계와 시공상 문제점, 그리고 정확한 치환 심도와 예측, 심도 예측, 그리고 치환 시 발생하는 융기, 측방 유동, 그리고 치환층의 주변 지반 토질 특성 변화 등을 파악하고요. 측방으로 활동 파괴가 진행이 되면 제체 부분 이제 함몰하고, 제체 전면은 이제 원지반 머드플로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히빙, 하중과 균형을 이루어서요, 활동 파괴가 이제 정지될 때까지 부풀어 오르고, 높이는 대체로 치환 깊이의 6분의 1까지 이제 융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고려사항입니다. 고려사항. 연약 지반은 이제 사석투하해서 강제 치환 공법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제체의 치환 깊이, 치환율을 이제 높이기 위한 시공관리 방안 모색해야 되겠고요. 계측기 설치, 치마 관리, 잔류 치마에 따른 안밀 치마령과 제체 안정성 검토, 치환 심도 확인 방법, 도해법 있네요. 도해법. 그 다음에 원심 모형 실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인 방법 있고, 소송 유동론, 키워드로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지력 공식을 이용한다. 결국 QU는 알파 C, NC, 베타 1, 감마 1B, N 감마 플러스 감마 2 DF, NQ라는 이런 지지력 공식 있잖아요. 지지력 공식. 그래서 메이어프하고 그 다음에 한센, 테르자기, 이 공식 중에 큰 값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거겠죠. 작은 값을 선택해서 이제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허용 치마량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3mm 안에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도 따져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지력 공식을 이용한 심도 산정, 시추보링, 슬로프 웨지를 이용한 사면 안정 해석, 이런 것들 같이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근데 아까도 설명은 녹화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요, 연약 지반에 대한 그 시험이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연약 지반이요. 연약 지반 계량. 그래서 1교시의 용어 정의에서도 나왔고요. 2교시에만도 벌써 3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2교시에 3문제 나왔어요. 봐보세요. 1번 있고요. 그 다음 2번이 또 연약 지반에 대한 최종 치마량 프리로딩 그런 내용이고요. 스톤 콜럼도 똑같거든요. 연약 지반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5번 보시면 또 연약 지반 계량 연직 배수제 나왔습니다.
야, 뭐 그냥 그 연약지방에 대해서 벌써 세 문제가 나왔어요. 세 문제. 그래서 연약지방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아마 이번에 그 합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 자, 그래서 2번 갑니다. 2번. 연약지방 계량에서 이론적인 최종 치마량 산정 방법. 결국 프리로딩 얘기하는 거네요. 프리로딩. 최종 치마량, 뭐, 장내 치마량이고요. 장내 치마량. 그래서 쌍곡선법, 뭐, 있잖아요. 쌍곡선법, 그 다음에 호신호법, 그 다음에 아사오카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안밀도가 이제 70% 이상이냐, 초과했느냐, 안밀도가 75% 초과했느냐, 그 다음에 안밀도가 뭐 80% 초과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그래프는 이제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개념도는 이제 프리로딩에 대한 어떤 그림 있잖아요. 프리로딩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뭐, PBD 이렇게 이제 그려주셔도 좋겠고, 샌드매트, 그 다음에 그 PVD, 뭐 이런 거 그려주시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뭐, 이쪽으로 KV, KH, 그 다음에 여기 성토, 하중, 그 다음에 그 층별지막에 뭐, 그 다음에 여기 변이말뚝, 그 다음에 지중지막에 뭐, 지하수위계, 간극수학계,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해주시고, 뭐, 치마핀이다, 뭐, 치마판, 이런 것들, 뭐, 그 개념도로 이제 그려주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제목 3번이요. 2번에 이제 그 치마판, 층별치막이 경사계, 간극수학계, 지하수위계, 변이말뚝, 토합계, 프로파일 게이지 이런 거 있겠고요. 대제목 3번은 이제 연약지방을 계량할 때 이론적인 최종 치마량,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 3개 장내 치마량 추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그렇게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테르자기 이제 치마량 공식은 요 cc 값 로그 p0 다시 플러스 p0 다시 플러스 델타 p 요 공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장내 치마량, 프리로딩에 대한 어떤 장내 치마량의 최종 치마량 구할 때 이제 안밀도에 따라서 안밀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값으로 이제 요 공식으로 법칙으로 이제 하게 된다. 요거 이제 아실 거고 이제 상기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목 4번은요, 이론 치마량과 실제 치마량이 다른 경우 추가 집안조사 내용, 그리고 이를 통한 차이점 분석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계측관리를 이용한 차이점 분석이 있네요. 문제도 되게 깁니다. 네. 그래서 이론 치마량과 실제 치마량이 왜 다르고 이제 어떤 그 집안조사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안밀특성의 차이, 안밀도 차이가 있겠고요. 지층 상태, 모래자갈증이나 시료 교란이 되거나 피압이 존재할 때, 이런 때 이제 치마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표준관이 시험에서 이제 층 구분하거나 뭐 샌드심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시료를 통해서요. 그래서 터치콘 관이 시험, 그리고 베인 시험, 전단 강도, BBS 전단 강도 구할 때 또 베인 시험 하죠. 피해적 콘 관이 시험, 콘 지수 구할 때요. 그리고 딜라토메타 시험, 그리고 실내 시험과 이제 대비하고 심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지층 상태 파악하고요. BBS 전단 강도, 샌드심, 콘 지수, 마찰 저항, 안미개수 등 설계 토질 정수를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계측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차이점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계 시 가정 조건하고 집안의 이제 불확정한 그런 요소들을 가진 계측, 집안 고동에 대한 정략적인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이제 어떤 그 계측을 하는 이유는 이제 결과에 어떤 불안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걸 해소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계측을 하게 되고요. 설계 대비 치마량이 어떤 그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후속 공정 시기를 판단하거나 해체 시기, 프리로딩 해체 시기 이런 것들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계측
치마량과의 SPSS 상관 분석. 그래서 SPSS는 이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교차 분석, 상관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등 다양한 분석 파일 관리하고요. 데이터 변환 등 거의 모든 통계 분석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통계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성지수와 액성한계를 통한 보정계수를 제한하고요. 치마량 예측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보정계수를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계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역해석하는 백 애널리시스, 그리고 관리 기준치를 설정하는 거, 위험이냐 주의냐 안전이냐, 수평변이 치마, 한계 성토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측은 이제 분쟁 시 증거 자료나 기술자들의 어떤 이러한 연약 기반에 대한 사례를 축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스톤 컬럼인데요. 자, 스톤 컬럼은 이제 세성 말뚝공법이 있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GCP, Gravel Compaction File. 그래서 연약 지반에 세석하고 모래를 적절하게 이제 상대 밀도로 다짐해서 압입하고요. 원 지반의 진동 다짐, 모래 연약 지반이요. 그리고 진동 치환 공법은 이제 실트하고 점토가 있겠고요. 이러한 개념도는 스톤 컬럼의 파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이냐, 전단이냐, 관입이냐, 이런 부분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그림도 같이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파괴가 있다고요? 파괴, 그리고 이제 어떤 파괴가 있는데 뭡니까? 팽창 파괴, 팽창, 그 다음에 관입, 그 다음에 이제 전단 파괴가 있다. 스톤 컬럼 파괴 메커니즘이요. 요거 이제 3개 좀 그려주시면서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좋겠고, 요거를 개념도로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톤 컬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내내요, 정의했고, 이런 파괴 메커니즘이 있다고 했는데, 그 똑같은 거 다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합지반 강도가 큰 재료, 세석 다진 말뚝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가 이제 복합지반을 이제 강도를 증대시킨다. 복합지반 강도 증대요. 그래서 C 값이 커지고, 파이 값도 이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그림을 많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 평가하고요, 설계 변수 선정하고요, 계량 원리, 주변 지반 다짐, 조밀한 부분에 사질도 지반 강도가 크기 때문에 크고 또 치마가 저감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반 강도 증가, 배수한밀 촉진은 이제 점성토 지반이요. 그래서 간극수압이 솟아되는 부분, 클로깅, 또 막힘 현상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주의 시공해야 되겠고요. 매우 연약한 지반의 적용은 곤란하다. 그래서 시공 및 품질 관리 방안이네요. 그래서 대상 지반, 어떤 대상 지반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함수비, 압밀도, 간극비, 압축 강도, N값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계량 면적, 심도, 치환율, 유효 면적비, 시공 후 평가 시험 이런 것들이 행해지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복합 지반 강도라는 것은 전체 이제 연약 지반이 A인데요. A인데 요 부분에 이제 계량되는 GCP든 SCP든 이제 계량하는 복합 지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계량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부분이 AC, 그리고 요게 이제 AS라고 한다면요. 계량 치환율은 전체 면적에서 A분의 AS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이제 AC 플러스 AS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환율이 이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율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기초 지반의 어떤 그 기둥이나 기둥 배치나 이런 부분에 이제 하중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요 간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런 간격들이. 그래서 촘촘하게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띄어도 되겠느냐, 어떤 그러한 그 계량 지반에 대한 그런 그 설계가 선행이 좀 돼야 되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그리고 터널 굴착 중 발생하는 지반 치마의 특징,
집안 치마의 특징하고 인적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NATM이든 실드 TBM이든 이제 굴착 시에 뭐 천단 치마, 내공 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표의 최대 기울기 산정해 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개념도는 이제 NATM 터널 모식도 그려주면 괜찮겠습니다. 3번이 대종목 3번은 터널 굴착 중에 발생하는 집안 치마의 어떤 특징 요인들이 있다면 치마 요인이요. 굴착에 따른 어떤 지중 응력이 해방되고 완화 영역, 이완 영역 이런 것들이 증가된다는 거죠. 지보공의 어떤 배면에 공극이 발생하거나 지보공의 변형 그리고 지하 수위가 저하되고요. 결국은 지하 수위가 저하되면 유효 응력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그 지표가 치마가 되겠죠. 결국은 전단 강도하고 유효 응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우가 결국은 요 유효 응력이 전응력에서 간극수압을 빼주게 되는데 요 간극수압 지하 수위가 작아진다는 건 요게 이제 작아진다는 내용이 되겠죠. 작아진다. 결국 작아지면 이제 유응력이 커져서 치밀하게 되면서 느슨했던 집안이 이제 이렇게 단단하게 치밀하게 되면서 지표가 이렇게 이제 단단해지는 부분이 요거라면 요거가 이제 이렇게 치마가 되겠죠. 치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보공의 배면 공극이나 변형이 발생하는데 지하 수위도 이렇게 어떤 내려가고요. 내려가서 이제 되는 집안이 치마되는 그런 원리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반 지보 반응 곡선 그려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터널이기 때문에 안반 지보 반응 곡선 아니면 집안 변형 곡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지보압이고요. 지보압이고 이제 요게 이제 변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최초 지보압이 있겠고요. 요게 이제 어떤 위치가 요런 부분이 나올 것이냐 요런 부분이 나올 것이냐 요렇게 이제 집안 반응 곡선 안반 반응 곡선도 그렇지만 이제 집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토사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안 치마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집안 반응 곡선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법은 요게 가장 좋다. 어떤 경제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있는 안전성.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안이 어떤 탈락하거나 안반이 탈락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돈은 적게 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시공성도 문제고 안정성에도 문제다. 요 부분은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경제성은 처음에 빨리 시작해 경제성도 떨어지고요. 시공은 빨리 했다고 좋다고 하지만은 안정성도 좋고요. 근데 이제 돈에 대한 문제가 있다. 돈에 대한 어떤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지보 반응 곡선, 지보제, 어떤 집안 반응 곡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입니다. 대제목 4번. 인적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의 거동, 변형, 균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도로부에는 이제 싱크홀이 발생한다거나, 대공동 치마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구조물에 손상되기 때문에 수치 해석을 통해서 구조물의 어떤 소요 전단이나 인장 강도 이상의 응력이 발생할 때 구조물의 실제 크랙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개별 요소법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고요. 수치 해석은 2차원의 유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한다거나 부지네스크 방정식을 이용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네요. 그래서 안정한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설계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마 방지 대책은요, 지표면의 강도를 증대시켜 주고요, 약액 주입을 한다거나 파이프 루프를 한다거나
지하수 유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은 물배기 보링, 그리고 지중벽, 압기공법, 동결공법 이런 것도 있겠고요. 지보공이 변형되는 그런 부분은 치마 쇼크리트, 변형 치마에는 이제 쇼크리트나 조기 복공, 인버트를 한달지, 조기 폐합을 한달지, 록볼트를 시공한다거나, 계측 관리, 일상 계측, A 계측, 대표 계측, B 계측 이런 것들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주시고요. 자, 5번입니다. 문제 5번. 연약 집안 계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연직 배수제 통수능 시험 방법 중 ASTM 시험 방법하고 델프트 시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네요. 결국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논문. 기존에 논문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논문도 이제 지방공학회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어울러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 논문 다 볼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개요에 있어서 연직 배수제 있잖아요. 연직 배수제. 결국은 이제 개념도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토에 대한 부분 이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 문제가 있다면 앞성토도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앞성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직 배수제. 이렇게. 연직 배수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뭐, KV, 그 다음에 KH, 그 다음에 웰장, 웰 리지스턴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미어 이펙트, 이런 것들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ASTM하고 델프트 시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데요. 연직 배수제를 왜 설치하는가, 어떤 그런 정의, 개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목적에 성토, 어떤 간극 수압이 상승돼서 성토를 하게 되면 간극 수압이 상승되는데, 그때의 어떤 그 수위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빨리 안 밀치마 시켜주는 이런 이제 샌드매트가 여기 있잖아요. 샌드매트. 그래서 요게 이렇게 타고 이제 수평 배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배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요 배수제를 PVD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플라스틱 버티컬 드레인 이런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제 PVD, PVD 이런 것들 이제 설치를 하게 된다. 안밀 촉진.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빼내는 게 안밀이잖아요. 결국은 다짐은 이제 공기를 빼내고 안밀은 물을 빼낸다. 그래서 간극수압 상승하는 분의 안밀을 촉진시키고, 연직 배수제의 통수능 시험을 통해서 연직 배수제 내부로 유입되는 간극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그런 능력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도는요, 프리로딩 공법 해주시거나 뭐 샌드매트, 샌드매트나 이제 어떤 배수에 대한 요 그림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제목 3번은요, 연직 배수제 통수능 시험 방법 중에 ASTM 시험 방법이 있고 델프트 시험 방법이 있는데, ASTM은 이제 ASTMD 4716을 이제 많이 2004년에 이제 했었다. 근데 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연직 배수제의 통수능을 평가를 할 수는 있었는데, 단계별로 이제 연직 응력 하에서 시험편의 길이 방향에 평행하게 흐르도록 유로를 형성하는 어떤 토목 섬유에 대해서 정수위 수리 투과율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집안의 안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직 배수제의 어떤 굴곡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웠다, 불가능했다, 요런 단점. 그리고 스미어 정향, 웰정 영향인자 요거 적어주시고요. 내적으로는 이제 재질이나 통수 단면적 PVD 길이가 이제 내적 요인이고, 외적 요인은 치갑이나 PVD제 변형, 지중온도, 세립자 이동, 공기 기포, 동수급배 이런 것들이 문제가 그런 부분이 요인이 있었다라는 내용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델프트 시험은 이제 그 직립하고요, 직립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 통수 시험이 이제 가능하고요. 여기에 시그마 3를 줘주고요. 저도 이 시험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얘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굴곡을 줘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압을 이렇게 줍니다. 압을. 어떤 압을 이렇게 주고요. 시그마 3
시그마 3 구소압을 준다. 이게 이제 지중압이에요. 지중압. 똑같이 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유량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프트 시험은 이제 굴곡 시험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 및 시공 시 주의사항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웰 저항이나 스미어 저항 계수 그런 부분 이제 감안해 줘야 되겠고, UH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평 안밀도에 대한 계산식 또 적어주시고, 시간 계수 TV TH 시간 계수 적어주시고, 타설 간격, 그 다음에 지중 압력에 대한 영향, 시그마 3요. 시그마 3.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연직 시공을 이제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타설 장비가, 이렇게 이제 타설 장비가 이제 꽂아서 하는데, 요게 이제 지중에, 요게 이제 똑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꾸불꾸불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배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 배수 성능에 대해서, 통수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굴곡부도 줘가지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샌드매트를 이제 포설하는 이유는 뭐냐? 면접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비 주행성도 확보하고 수평 배수를 일으키는, 그래서 안밀 촉진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을 샌드매트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 이 장비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연역 기반이기 때문에 뭐 전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샌드매트를 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뭐 스틸 플레이트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안전 시공도 같이 적어주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문제 6번 마지막이네요. 가설 흙막이 벽의 안전성 검토에 적용하는 경험 토합식 중에서 팩식과 셰퍼타리오프식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자, 1번 개요 적어주시고요. 흙막이 구조체의 단면을 결정하기 위한 토합 공식이 있는데요. 강성체냐, 강성벽체에 대한 토합 이론하고 연성벽체에 대한 토합 이론인데, 결국 강성벽체는 이제 변이를 허용하지 않고요. 연성벽체는 변이를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벽체는 대체적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말하고요. 연성벽체는 시트 파일이나 여러가지 H 파일도 그렇고요. 연성벽체를 이제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측 관리를 꼭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개념도에 가시설에 대한 계측 관리 모식도가 이제 들어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대제목 3번은요. 가설 흙막이 병의 안정성 검토에 대한 적용하는 경험 토합식 중에서 이제 팩하고 셰퍼타리오프식이 있는데, 한국지방공학회 이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연성벽에 작용하는 측방 토합은요, 흙막이 벽의 변형 상태나 변형량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구하기가 약간 어렵다, 난이하다. 그리고 테리자기 팩하고요. 테리자기 팩은 이제 16m 이하, 굴착 심도가 16m 이하에 적용하고요. 수정토합이죠. 수정토합을 분포도를 산정하는 때 가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셰퍼타리오프는 이제 16m가 초과될 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토합식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뭐냐 보면요. 굴착 심도는 이제 팩 같은 경우는 6m 이상, 15m 이하고요. 팩하고 셰퍼타리가 같이 공통적인 부분은 굴착 심도가 6m 이상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요. 지하 수위가 최종 굴착면 아래에 있는 깊고 좁은 가시설 토리벽을 가정한 거고, 그리고 모래질은 간극수가 없고 점토질은 간극수압을 무시한 사례다. 그리고 층압은요, 관측한 값을 나타낸 거고요. 수압이 있으면 별도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질토의 경우요. 그리고 셰퍼타리오프에 의해서 제한된 굴착 깊이는 이제 16m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대제목 4번은 이제 강성벽과 연성벽이 작용한 측방 토합을 이제 비교해주는 쿨렁 랭킨 토합하고요. 지반 변형이 이제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그림 여러분들 이제 비교해주는 부분에 팩에 대한 수정 토합 분포도하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셰퍼타리오프의 토합 분포도 요거 많이 시중에도 나오고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지반에는 0.65 감마 HKA H 그 굴착 깊이에 대해서요. 그래서 KA 주동 토합 계수 적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약도는 중간 정도 단단한 지반 감마 HK인데
쌍부는 0.25H, 하부는 이제 0.75H 적용한다. 그리고 단단한 점성토 집안은 양쪽으로 0.25H 있고요. 중앙에 0.5H를 이제 적용한다. 그래서 팩의 수정토와 분포도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시면 첩보타일보 토와 분포도에 0.7H에서 양쪽 위는 0.1H, 밑에는 이제 0.2H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래 집안 나타내고요. 연약 집안과 이제 중간 정도 단단한 집안에 대한 그림, 그리고 단단한 점성토 집안에 대한 그림,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표 비교 그림도 같이 그려주시면 뭐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3교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서술형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4교시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찾고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